이번 시간에는 통계함수 중에서도 카운트 A와 카운트 블랭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제가 지금 있는데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 횟수와 결석 횟수를 구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개수를 구하는 함수니까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트는 지금처럼 3개의 함수가 있는데 카운트는 숫자를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을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문자, 숫자를 모두 다 세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몇 개인지 세면은 출석 횟수가 나올 텐데 동그라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문자입니다. 특수 문자예요. 그러면 문자를 셀 수 있는 거는 카운트 A입니다. 그럼 출석 횟수에서 카운트 A를 입력을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셀을 다 범위를 잡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복사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제대로 나오죠? 이 사람은 3번 출석을 한 거죠. 자, 결석 횟수는 동그라미가 없으면 동그라미가 없는 이 빈 셀을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겠죠? 카운트 블랭크 마찬가지로 다 5개를 다 잡아줍니다. 왜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결석만 찍어야지. 결석을 이렇게 찍어야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함수는 왜 사용하냐면 물론 복잡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편하려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일일이 다 결석을 찍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함수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냥 눈으로 보고 직접 숫자 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세도록 나는 그냥 5개를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빈 셀의 개수를 세줍니다. 없으면은 없다고 0이 나오고 있으면은 세주고 그래서 결석 횟수와 출석 횟수를 카운트 A와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해봤습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지난 시간하고 오늘 배우신 카운트 A, 뭐 블랭크 이런 함수들까지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가 굉장히 간단해요. 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함수예요. 근데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들은 인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를 배울 거냐면요.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를 배울 거예요. 라지는 영어가 크다는 뜻이고 스몰은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라지는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사실 이걸 구하는 함수인데 제가 옆에다가 설명까지 다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인수가 중요하니까. 라지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가. 우리 앞에까지는 범위만 들어가고 그냥 가로 닫았었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범위가 들어가고요. 쉼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뒤에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n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넘버의 n. 그리고 가로를 닫을게요. 지금 보시면 쉼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쉼표로 구분된 이 인수가 2개가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라지 함수는 인수가 2개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반드시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수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오류가 나면서 답이 안 나와요.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와 스몰은 인수가 똑같습니다. 답만 다를 뿐이지. 그럼 이걸 고쳐볼게요. 설명을.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예제에서 라지와 스몰 함수로 한번 답을 구해볼게요. 자, 3번째로 큰 값. 큰 값이니까 라지. 2번째로 작은 값. 작은 거 구하는 거니까 스몰. 라지. 지금 여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제는. 그냥 예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국가별로 모델별로 이렇게 수입 현황이 있는데 단위는 100만이고요. 근데 이 전체 수입 현황 중에서 3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숫자를 잡아주시고요.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그냥 3 쓰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라지하고 가로 열면 밑에 힌트가 나옵니다. 근데 힌트가 나오는데 힌트가 나중에 뭐 익숙해지시면 아, 이건 대충 범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는 뭔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대충이라도 지금은 솔직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영어만 본다고 해서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물론 외웠다면 알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함수 마법사입니다. 함수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면 인수 두 개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부분, 인수 설명.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범위라고 나오죠. 범위라고 나왔으니까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뭘 넣어야 되지?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숫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큰 값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이겠죠. 이 라지 함수는 그나마 쉬운 함수에 속해요. 인수가. 쉽죠? 앞에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외우지 않으시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쉬운 함수에 속해서 좀 보시기가 편하실 텐데 나중에 어려운 함수가 들어가면 이 밑에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두 개고 뭐 각각 값을 넣어서 확인을 눌러서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식 결과가 161이라고 나오죠. 확인 눌러보시면은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이 161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볼까요? 가장 큰 거는 271이고 그 다음은 215고 세 번째는 161 맞네요. 자, 그 다음은 스몰하고 괄호 여시고 우리는 아니까 그냥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함수 마법사 사용하지 않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2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63이 나왔습니다. 뭐 가장 작은 값이 55.99, 그 다음이 63인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봐도.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가 라지, 스몰 함수입니다.